한국의 고령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고령화 현상은 주식시장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식시장 개인 참여자 중 20, 30대 젊은 연령층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시장의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 유지은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개인 투자자들의 연령대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상장사의 주력 주주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네, 한국예탁결제원의 국내 상장사 주주 연령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주주의 3분의 1이 50대라고 합니다. 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002년부터 이 주주 연령대별 통계를 집계해 오고 있는데요. 2002년에는 전체 주주 가운데 40대가 37%로 가장 높았었고요. 50대가 40대를 추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 60대 이상 주주 비중도 25%로 2002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는데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중 4명 중에 1명은 60대 이상의 고령 투자자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20대 투자자는 말씀하신 대로 크게 낮아졌는데 이전에 한 3, 4%대를 유지해 오다가 1.7%로 아주 크게 낮아졌습니다. 또한 30대 투자자의 비중도 11%로 2002년에 비해서는 반에도 못 미치는 이런 현상으로 보입니다. 지난 15년간 주식시장이 10살 이상 나이를 먹게 됐는데요. 아마도 이 사회 전반적인 고령화 현상과 무관하지는 않겠죠. 네, 투자자들의 고령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여파로 금융자산이 급속히 보수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네, 통계청의 이게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를 보면 이 가계금융자산 중에서 현금이나 예금 등의 예비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점차적으로 꾸준히 증가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는 75%에 달하게 되었고요. 반면에 주식이나 채권 등의 투자 자산은 25%로 2003년 이후에 가장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현금이나 예금과 같은 이 예비성 자산과 달리 투자 자산이라고 하면 원금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자산이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가계 금융자산 비중이 이렇게 예비자산으로 이동한 것은 고령화와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이 나이가 많아지고 은퇴하다 보면 이 소득이 줄어들고 앞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 자체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위험을 부담하기보다는 있는 자산을 지키려는 안정성에 대한 욕구가 훨씬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와 투자 비중이 낮아지게 되면 사실 이 자본시장 전체적으로는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20, 30대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이유가 한두 가지는 아니겠죠. 가장 크게는 뭐 요즘에 부각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주거비 부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인구 구조 자체가 변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모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2000년에 들어서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서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올해 말에는 그 한 단계 위인 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인구 구조의 노령화가 고령화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죠. 전체적인 인구에서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전보다 크게 낮아지면서 시장에서도 그 비중이 낮아졌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주식시장 자체에 대한 좀 변화 요인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1996년에 코스닥 시장이 열리면서 이 IT, 신기술에 대한 젊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아서 이 젊은 층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하기도 했었는데요.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에 들어서고 그에 따라서 이 코스피 자체도 박스피라는 별명까지 얻는 등 이렇게 정체가 되면서 아무래도 투자자들에게 이 매력이 떨어지는 시장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고령화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주식시장 고령화가 대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말에 또 한국은행에서 고령화가 대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54개국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을 분석을 한 것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가 되면 대외 투자가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당연하게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은 대외적으로 투자했던 자산을 많이 팔게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대외 투자 부분 중에서도 대외 직접 투자
인 부분은 장기 투자로서 이런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이 구조적인 변화, 즉 고령화가 직접적으로 더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반면에 이 대외 증권 투자는 좀 더 단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보다는 좀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또 그 중에서는 좀 주식 투자가 조금 더 고령화로 인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주식은 채권에 비해서는 좀 위험성이 강하기 때문에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떤 경기 변화나 그 경제의 충격에 대해서 변동성이 크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대외 투자 자산이 줄어들게 되면 외화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요. 네네. 뭐 이렇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좀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대책들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외 투자 자산을 늘려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줄어들게 되면 그 외화 자산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대외 투자 자산을 늘려야 하는데 대외 투자 자산이라고 하면 해외 투자를 말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해외 투자를 좀 더 장려할 수 있는 어떤 규제 완화 같은 장치가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출산 장려, 생산 인구의 확충, 이것이 더욱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지은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